다음은요. 오랜만에 신문에 등장을 했습니다.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. 지금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죠. 이렇습니다. 미세먼지 난제지만 회피하는 건 내 신조 아니다. 그래서 미세먼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 기구 책임지겠다. 맡겠다 했습니다. 여야 아우르는 초종파 기구로 만들겠다. 이런 각오도 밝혔고요. 그리고 어제 청와대 기자들이 반기문 전 총장이 왔는데 뭐 그냥 보내지는 않겠죠? 질문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정계복귀 여부 질문했는데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을 안 했어요. 그러나 청와대에서 나갈 때 청와대 대변인이 살짝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. 정치부 복귀 이런 질문 많이 나오는데요 하니까 연못구어다 이렇게 하고 갔답니다. 그런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. 아무튼요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은요. 지난 대선 언저리쯤에 경쟁자였습니다. 뭐 일각에서는 정적 수준 아니냐 뭐 이랬는데요. 뭐 정적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쟁자였죠. 여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.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총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게 임무를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서 여기 아랫부분에 있습니다.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 위쪽으로 갑니다. 함께 해결하는 일을 하는데 반 전 총장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. 딱 당신입니다.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러면서 맡아주십시오. 그리고 막 극찬을 했죠. 그런데요.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. 2017년으로 갑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17년 1월에 출간한 대담집에서 반 총장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. 그동안 기득권층의 특권을 누려왔던 분이다. 국민이 요구하는 구시대 청산,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그리 절박한 마음이 없을 것이다. 이런 평가를 했던 인물인데 어제는 극찬을 하면서 좀 맡아주십시오. 그래서 물론 시간이 흘렀죠. 그래서 뭐 평가도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어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야당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고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제 필생의 과제를 다시 한번 전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. 개인에서부터 산업계, 정치권, 정부까지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.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. 네, 이수희 변호사. 자,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경쟁자, 치열한 정치적 경쟁자에서 이제는 협력자가 된 겁니다. 뭐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잖아요. 경쟁을 한 2년 지났나요? 예, 그냥 그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총장께서 당시 총장께서 좀 높았던 것뿐인데 뭐 실제 그 출마 그 의사를 구체화한 후에는 뭐 얼마 안 있어서 그만두셨죠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저는 뭐 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.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정적 얘기가 난제를 떠안은 거 아니냐 그런데 표현이 좀 강하긴 합니다. 근데 반기문 전 총장께서 다시 대권에 도전한다. 그거는 저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어제 연목구어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. 예, 저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뭐 참 흐뭇한 기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으로 아이디어로 시작이 돼서 청와대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과거의 경쟁자를 거기에 거기에 또 반기문 총장께서 진짜 어려운 문제죠. 미세먼지 문제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중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난제긴 난제입니다. 이게 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좀 자주 봤으면 좋겠는 풍경이다 싶습니다. 연목구어 얘기가 나오는데요. 그거를 좀 크게 다룬 기사가 또 있습니다. 동아일보 기사 좀 보여주시죠. 연목구어.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.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. 그거는 뜻이. 반기문 정계복귀 질문에 연목구어다. 기자들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안 했지만 청와대를 떠나면서 똑같은 질문을 받자 연목구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
한민수 교수님. 역시 우리 기자들은 무조건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런데 반 전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미세먼지 얘기로 왔는데 또 뭐 정치 바로 얘기하네요. 정계복귀 그래서. 얘기하면서 물어보니까 연목구가 그거 아닙니까? 택도 없는 얘기다 지금 현재로서. 턱도 없다.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저는 이 반 총장이 딱 받아들였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야말로 정치권에 짜증난 뉴스가 많은데 청량제 같은 뉴스다. 손학규 대표가 제의하고 대통령이 흔쾌히 받고 받아들이고. 또 제의하니까 반 총장이 받아들이고. 협치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좋더라고요. 왜냐하면 특히 반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외교관을 했었고 유엔 사무총장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맥이 많습니다. 저만한 분이 없죠. 근데 지금 중국이 미세먼지 얘기만 하면 뭐 손사래를 치고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적합한 분이 됐다. 아주 전 적합하고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. 윤기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질문이 연목구어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정계에 다시 가는 게 연목구어다라고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쓸데없는 질문 왜 안 하는 뜻도 되겠네요. 안 교수님 표현처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말 귀중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죠. 그럴수록 저분이 정말 정계에 기웃거리시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하시고 훨씬 더 여럿을 아우르는 지지층과 네트워크를 갖춰가면서 활동을 하셨을 수 있을 텐데 그 점이 저는 안타깝다 그 생각만 좀 들어요. 보아오 포럼에 우리 한국 측 대표로 가시는 거, 그다음에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국제 포럼에 한국 대표로 좌장 노릇 하시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? 정치를 떠나서 하실 수 있는 활동이 너무나 많았는데 굳이 꼭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자산을 살리려고 했을까라는 점에서 다시 좀 더 안타까운 생각이 빨리 적긴 하지만 그때 그 모습이 좀 아쉽다. 빨리 접으시는 게 잘했고 앞으로는 그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활동이 많다. 그게 이번 미세먼지 관련된 자리를 맡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